그 뭐 데이터에서 더 줄여진 게 인포메이션이고 인포메이션에서 줄여진 게 널리지고 널리지에서 줄여진 게 위즈덤이고 뭐 이런 우리 위계 이런 정보의 위계 이런 거가 다 이런 스케어시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이 희소했기 때문에 쪼리고 간결하고 추려서 덜어내고 우리는 어떤 엑기스만을 사회적으로 유통을 했었어야 되는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뉴스에 대한 컨셉, 어떤 것이 정보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덜 정보적인 것이냐도 결국은 그런 배경에서 생겨난 하나의 개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그 반대의 현상인 거죠. 스케어시티가 문제가 아니라 어번던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는 조합되고 재조합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제돼서 걸러져서 이것이 뉴스고 이것이 아닌 거고 이게 정보고 이게 정보가 아닌 것이 아니고요. 팩트는 팩트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하고요. 어떻게 조합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터넷의 문제는 어쩌면 팩트가 널려 있고 거짓이나 뭐 이런 게 난무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포지션이나 의견을 가지든지 그것을 지지하는 팩트는 항상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데이비드 와인버거의 제가 책 표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 부제가 붙은 게 이거예요. 팩트가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전문가들은 널려 있다. 그야말로. 아이들 뉴스 소비 행동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제일 충격적인 거는 소스에 대한 개념이 그냥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어디서 봤는지 뉴스를 많이 보기는 봐요. 한 가지 차이가 20대들이 뉴스에 관심이 없다. 특정한 뉴스에 관심이 없는 거죠. 특정한 뉴스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상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20대 뉴스 소비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네들은 그게 꼭 소셜미디어로 소비를 하건 어떤 인터페이스로 소비를 하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셀렉티브 익스포저, 선택적 노출 이런 개념을 되게 많이 보여왔습니다. 골라서 본다라는 거죠. 볼만한 뉴스, 믿을만한 뉴스. 근데 요새 애들은 저는 이게 스케어시티에서 어번던스로 완전히 반대의 환경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역의 행동을 보여주는 부분을 관찰을 할 때가 많았어요. 쭉 스트림으로 봅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보다가 그냥 아닌 것을 제끼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 속에서 뭐를 골라서 본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아닌 거를 제껴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너는 좋아하니? 어떤 거를 보니? 그러면 대답을 대부분 못해요. 뭘 제끼니? 그러면 대답해요. 이런 건 난 제껴요. 그런데 뉴스 소비를 꼭 양적으로만 줄어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양극화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페이스북에 세이브 기능을 쓴다든지 즐겨찾기를 한다라든지 뭐 최근에 뭐 오바마, 트럼프 이런 게 관심 있는 애들은 그런 걸 아예 이슈 얼러트를 켜놓고 본다든지 썰전 같은 경우는 알람을 틀어놓고 보는 애들이 굉장히 요새 뭐 방송도 제대로 안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썰전 같은 거 사실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물어보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서 좋대요. 누군가 확실한 포지션들이 있어서 그 캐릭터에 맞는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선이 살아있고 오피니언이 살아있는 정보에 익숙한 아이들한테는 객관적인 리포팅, 건조한 라이팅 그런 것들이 제끼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사실은 뉴욕타임즈가 100년 넘게 항상 이게 미국 사람들을 레프트 이어라고 부르더라고요. 항상 박혀 있는 거죠.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 사실은 뉴스라는 개념은 fit to print, 그냥 프린트라는, 그러니까 종이라는 환경에서 뉴스의 개념이 만들어졌었는데 디지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원래 뉴스라는 게 이런 거고 그것을 그냥 디지털이라는 전달 매체에 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뉴스의 개념하고는 그러니까 뉴스 자체가 얘들한테는 굉장히 다른 건데 뉴스라는 건 원래대로 어떤 개념화된 것이 있고 그것이 단지 이렇게 슬쩍 디지털이나 모바일에 얹혀진다라는 그리고 생각을 많은 사람이 했던 것이 아마도 이 두 슬로건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2000년대 초반부터 뉴미디어 책 뭐 이런 거 나오면 One Source Multi-Use, Content is King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디지털 전략 혹은 디지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조금 오해를 하게 했던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장애가 됐던 두 개의 슬로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20대 뉴스를 조금 보면은요. 전에 우리가 익숙한 뉴스의 개념이라는 거는 중요도의 위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뉴스를 볼 때 이런 건 중요한 뉴스가 아닌 뉴스고 구분이 있지만 이게 모바일로 가면 그런 물리적인 중요성을 주는 큐들이 완전히 해체가 돼서 굉장히 평면적이 되죠. 그리고 모바일 환경으로 오면 더군다나
모바일이라는 거는 특정한 장소가 anywhere라는 게 사실은 on the move, 이동하면서 보기 때문에 모바일이라기보다는 뉴스 어디서 제일 많이 보세요? 저는 사실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보거든요. 아침에 뭐 가져가고 잠깐 낮에도 사실은 화장실 모바일 폰 가져가서 들고 굉장히 unlikely한 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그만큼 일상으로 들어와서 뉴스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때 무엇이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흥미가 액티베이트 되느냐가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만 해도 사회적인 중요성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뉴스 우리 입에 붙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뉴스. 사실은 요새는 거꾸로죠. 문화, 사회, 경제, 정치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언론사의 정치 기사, 굉장히 보고식, 제목만 보고도 뭔지 알 것 같은 예측 가능한 뉴스들을 제끼는 뉴스의 대상의 1번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 뉴스하고 소프트 뉴스도 굉장히 학생들이 접근하는 법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았어요. 하드 뉴스는 오히려 랭킹으로 그냥 쑥쑥 제목으로 보는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목만 봐도 뭔지 국회 얘기 나오면 싸우는 얘기일 것 같고 뭐 예측 가능한 것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어번던스한 거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기사를 읽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코스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슈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가 궁금해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슈의 중요도가 기성세대는 A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의 20대 청년층은 B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중요도의 위계가 어떤 이슈별로 주제별로 테마별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뉴스 20대들은 사실은 기사의 어떤 라이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기사의 내의 내용들이 구성되는 방식에 훨씬 더 센시티브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전에 생각을 했던 어떤 정파성, 객관성을 지킨다, 편향적인 기사가 아닌 것이 좋은 기사다, 이런 것이 믿을 만한 기사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애들이 뭐 편향적인 기사를 좋아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애들한테 중요하지는 않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만족, 어떤 기사가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뭐 중간에 소제목이 들어가 있어서 어텐션을 잡아준다라든지 길이가 지나치게 길지도 짧지도 않다라든지 뻔하지 않고 누구의 시각, 어떤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주는 시각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글쓰기라든지 그런 어떤 레이아웃, 그래서 어떤 것이 잘 쓴 기사냐라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기존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전통적으로 저널리즘 교육에서 가르쳤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왜 학생들이 뉴스를 클릭을 하나? 제가 일부러 폰트 크기를 굉장히 다르게 했거든요. 전에는 굉장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저널리즘이라는 건, 뉴스라는 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널리스트들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의미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식이나 이해를 위해서 뉴스를 읽는다라는 포션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연결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치 있다라는 어떤 공존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뉴스를 소비를 한다든지 뭐 심심해서 자극이 필요해서 본다든지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뉴스 자체가 궁금하다기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댓글 같은 거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학생들 보면 댓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쩔 때는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뉴스에 굉장히 고관여인 사람들은 본문을 읽고 댓글을 읽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는데 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니까 제목을 읽다가 바로 댓글로 나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댓글을 먼저 보고 본문을 읽을 것인지 안 읽을 것인지를 댓글 몇 개를 간을 보고 선택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게 꼭 본문을 읽고 댓글을 읽고 하는 순서가 아니고 오히려 댓글이 평가의 잣대나 댓글 자체가 어떤 데스티네이션 컨텐츠가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었고요. 학생들한테 신뢰도를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신뢰도요? 머뭇거. 그러니까 신뢰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소스에 대한 어떤 컨셉이 굉장히 약해졌고 객관이 어떤 좋은 뉴스다, 트러스트풀한 뉴스에 대한 뭔가 어떤 믿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성, 기자의 주관이 뚜렷이
드러나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썼다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 있고 아까 어떤 메시지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내 어텐션을 적절히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만족도를 일으키는 기사의 요건이 하나의 어떤 포뮬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one source multi use, content is king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잘못 이해를 이 어떤 변화 디지털로서의 변화 과정을 잘못 이해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컨텐츠가 있고 그것이 그냥 전달 경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는 이제는 어번던트하고요. 그 어번던트한 것을 조합하고 재조합함으로써 그게 어떤 밸류를 가지는 정보로 승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 경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 경로가 달라지면 그것에 담기는 정보의 본질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10년 후에 뭐가 변할까요? 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건 관심 없대요. 나는 10년 후에 무엇이 안 변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디지털 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코트가 아닌가 싶습니다.